동탄 집값이 오른 이유, 삼성 SSD가 엔비디아, AI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이유, 그리고 정부가 지방대 정원 제도까지 손보려는 이유. 겉으로 보면 전부 다른 뉴스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AI 반도체가 있음. 요즘 반도체는 단순히 칩 하나를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님. 공장 부지, 전기, 물,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 인력, 지방 도시까지 전부 연결되는 산업이 된 거임. 먼저 사람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건 집값임. 최근 동탄 같은 반도체 벨트 지역의 집값이 크게 주목받았는데 이건 단순히 부동산 분위기만으로 보기 어려움. 반도체 기업 성과급, 산업단지 기대감, 일자리 수요, 교통과 생활권 기대감이 같이 움직인 거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지역에 돈이 먼저 몰린 거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점임. 전망은 좋아졌는데 실제 입주 과정에서는 기존 집 매각, 잔금 대출, 이사 비용 같은 현실적인 부담이 남아있음. 즉 반도체 호재는 지역 기대감을 키우지만 그 기대감이 실제 생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임. 그리고 이 흐름은 수도권만의 이야기가 아님. 정부는 광주와 호남권에도 대형 반도체 산단을 추진하고 있음. 광주를 중심으로 서남권 반도체 팹을 2030년쯤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이 흐름 안에 있음. 근데 반도체 공장은 땅만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님. 엄청난 전기와 물이 필요함.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공정 과정에서는 대량의 공업용수도 필요함. 그래서 반도체 산단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게 전력과 용수 문제임. 정부는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조달 가능한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음. 댐 활용, 하수 처리수 재이용, 농업용 댐 활용 같은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음. 전력도 마찬가지임. 호남 반도체 산단에 전력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논의가 시작됐음. 한전과 정부가 공급선로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준비하는 흐름임. 결국 반도체 산단의 경쟁력은 공장 건물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전기와 물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깔리느냐가 핵심임. 이제 시선을 AI 쪽으로 돌려보면 왜 이런 인프라가 필요한지 더 분명해짐. AI 경쟁이 커지면서 고성능 GPU, HBM, 서버용 DRAM, SSD,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전부 커지고 있음. 중국이 다시 엔비디아, H200 같은 고성능 AI 칩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AI 연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임. AI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먹는 산업임. 모델을 학습할 때도 데이터가 필요하고 실제 서비스를 돌리는 추론 단계에서도 계속 데이터가 오가야 함.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 저장장치처럼 보였던 SSD도 AI 시대에는 중요도가 확 올라감. 삼성전자의 차세대 eSSD가 엔비디아, AI 플랫폼과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AI 서버는 GPU만 빠르다고 끝나는 게 아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읽고 전력 효율까지 맞춰야 전체 성능이 나옴. 즉 AI 반도체 시대에는 HBM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버용 DRAM, 고성능 SSD, 낸드 플래시,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전부 같이 커지는 구조임. 이러면 기업 실적도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음.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받는 것도 결국 AI 서버 수요가 메모리와 저장장치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임. 다만 여기서도 반도체와 비반도체의 온도 차이는 생길 수 있음. 스마트폰, TV, 가전 같은 완제품 사업이 항상 같은 속도로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임.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볼 때도 단순히 전체 매출만 볼 게 아니라 AI 서버용 메모리와 저장장치가 얼마나 커지는지 봐야 하는 상황임. 이 흐름이 커지니까 정부도 움직이고 있음. 정부가 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업 몇 곳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님. 반도체, AI, 로봇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력, 용수, 세제, 인력, 지역 인프라까지 같이 묶어서 보는 흐름임.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임. 대형 산단을 만들고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안 오면 산업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움. 그래서 지방 근무자에게 소득세 차등 지원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임. 쉽게 말하면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더 큰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방향임. 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정책까지 같이 보는 거임. 여기서 지방대 이야기도 연결됨. 교육부가 지방대 정원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려는 이유도 결국 첨단 산업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임. 지역협약정원제는 지방대가 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정원 외로 뽑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임. 인재 양성 신속 트랙은 전과나 정원 외, 편입학 등을 활용해서 2년 안에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키우려는 방식이라고 함.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는 사람을 천천히 기다릴 수 없음. 산업이 먼저 커지고 있는데 사람이 늦게 따라오면 지역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 그래서 이제 지방대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로 위기를 겪는 곳이 아니라 첨단 산업 인재를 키우는 지역 거점으로 다시 묶이고 있는 거임. 정리하면 동탄 집값 상승, 광주 반도체 산단, 전력과 용수 인프라, 삼성의 AI 서버용 부품,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방대 정원 개편은 전부 따로 떨어진 뉴스가 아님. AI 반도체라는 큰 흐름 안에서 돈, 지역, 기업, 인프라, 교육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 거임. 앞으로는 어떤 기업이 반도체를 잘 만드느냐만 볼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는지, 전기와 물은 충분한지, 사람은 어떻게 모을 건지, 대학은 산업 수요에 맞게 바뀌는지까지 같이 봐야 함.
AI 반도체 경쟁은 이제 공장 안에서만 벌어지는 싸움이 아님, 한국의 지역 구조와 산업 지도를 바꾸는 흐름이 되고 있음. 앞으로 이런 흐름을 보면 단순히 뉴스 하나하나를 따로 볼 게 아니라 이 뉴스가 어떤 산업과 지역, 가치 그리고 사람의 이동까지 연결되는지 같이 봐야 할 것 같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